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박병창의 마켓 인사이드. 인사이드.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님이십니다. 이거 드리세요. 근데 이거 드리. 아니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발하신 것 같아요. 네, 어제 아우, 오. 싹 그냥 하이칼라로 그냥. 이거 기념으로 드리세요. 아니 뭐 머리만 자르지 마시고 머릿결 관리는 네. TS 샴푸. 제 샴푸죠.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왜 끝나고 잊어버리더라고. 네. 그걸로 한번 해보세요. 한 달만. 예. 머리가 이제 찰 그냥. 알겠습니다. 통성해지고 막. 예, 그 뉴욕 시장부터 좀 챙겨볼까요?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하락을 했습니다.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해서 나스닥은 0.85% 좀 큰 폭이었고요. 다우하고 S&P 500은 약밥 정도 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CPI 발표가 있었죠. CPI 발표 후에 상승 출발했습니다. 2월에 6.0%였고 시장 컨센서스가 5.1, 5.2%였는데 5.0으로 나왔죠. 그래서 상승 출발했는데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하락 전환하면서 이유를 들은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코 CPI는 하락하지 않지 않았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전월 5.6%였고요. 시장 컨센서스하고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5.6% 나왔습니다. 이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FOMC 회의록이 발표됐는데 네. 연준이 자기 자신들의 입으로 처음으로 침체.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올해 말에 약한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와 관련된 주식들이 함께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전기차, 항공주, 특히 항공주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빅테크들도 당연히 이제 경기와 연관이 있죠. 예. 그리고 전기차 거의 하락한 것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경기 침체가 되면 뭐 전기차 수요도 좀 줄어들지 않겠냐. 해석을 그렇게 한 겁니다. 어제 그냥.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반 들어서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을 했고요. 반면에 바이오주는 어제 강세였고요. 금이 지금 2029달러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요번에 금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은행 파산 그때서부터입니다. 금은 네. 항상 이제 시스템 위기 발생하면서 대체 자산으로 금은 이제 안전 자산으로 금이 올라오는데 지금 현재도 금은 좀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CPI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 잘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상승 이제 후반 들어서는 CPI 상승 둔화된 거는 오케이. 그런데 코 CPI는 안 떨어졌잖아.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대. 경기 관련주는 하락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락 폭이 지난 3월 첫째 주에 급락하고 나서 3주 동안 급등을 했었거든요. 예. 최근 2주 동안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2주 동안 하락을 하는 건데 하락폭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그냥 등락을 보이면서 소폭으로 그냥 등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 하나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캡처해 온 건데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추이입니다. 다이내믹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주거비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거비의 항목 비중이 지난번에 이게 높아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거비는 좀 사후적으로 좀 후행적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각보다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쪽을 추이를 계속 연구하는 사람들이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은 계속 깔려 있습니다. 낙폭으로는 최고네요. 최고 낙폭 나온 거네요, 그죠? 예. 1%포인트인 거죠.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번에 4자를 보면은 한 1, 2%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사실요. 그런데 뭐 5.0이면 그게 괜찮았죠. 하여튼 뭐 나오면 뭐 조금만 더, 조금만 근데 더. 이제 문제는 CPI가 저렇게 크게 낙폭을 보였는데 시장이 환호를 못 한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죠. 예,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시장 너무 앞서가지 마시래요. 네. I'm sorry. 아니 왜 중요한 핵심 포인트니까 제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어제 국내 시장도 우리 한번 시장은 짚어주세요. 코스피는 0.11% 네. 방법 수준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93%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차 전지가 매물을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2차 전지 매물 맞으면서 하락폭이 꽤 컸습니다. 에코프로 16% 하락, 에코프로 BM 6%, LNF 7% 뭐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시가총액이 어마하게 높잖아요. 지금 네. 시가총액 1위, 2위, 3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예,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제 하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다시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에서.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가총액 1위, 2위에 있는 이들 종목이 급락을 했는데 3위까지 안에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했는데 하락폭에 그래도 방어를 했던 것은
어제 제약바이오 바이오 주식이 급등했습니다. 바이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써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2% 올랐습니다. 와. 셀트리온은 제약이 7%, 뭐 케어전 8%, 삼성장 제약이 10%. 이건 지금 많이 오른 걸 가져온 게 아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있는 거, 지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상위 위에 있는 종목들을 가져온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상장하는 데는 3개씩 하세요. 삼총사가 돼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예, 어제 그 얘기들 많이 한 그럼 겁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3%를 김프로 2% 정프로를 나눠서 분할상장에. 셀트리온 3사가 어제 방어를 좀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수를 좀 방어한 부분은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다. 그렇지만 네. 어제 2차전지 매물 나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하락 쪽으로 갔다. 그래서 코스닥이 0.93%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이 어제까지 3일 강세예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있는 것들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부품주들이 10% 이상 가는 종목들도 많이 발생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전에부터 좀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표현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뭐 좀 좋다고 하면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요. 있어. 그런 이제 쏠림 이게 뭐 또는 이제 시장에 그만큼 자금이 이제 수익률에 배고프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특이하게 건설 기계가 강세로 또 올라왔습니다. 건설기계. 예, 뭐 두산 인프라나 두산 파켓 그런 것들이 현대건설기계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전체적으로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은 그동안에 좀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순환매가 좀 일어났고요. 뭐 코스닥도 사실은 뭐 보면은 2차전지 좀 빠지면서 바이오가 올라왔으니까 순환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등락폭이 워낙 심하게 나타나서 이게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건설기계는 중국 쪽에 인프라 투자한다는 얘기 좀 중국에서 발표했거든요. 네. 그때 건설기계도 좀 생각보다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중국 수출 지표 발표되고요. 유럽 연합의 산업 생산, 미국의 PPI가 발표됩니다. CPI보다 오히려 PPI가 더 많이 둔화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김프로님 짚어주신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예. 우리가 매크로 지표나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도 하지만 데이터들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장 안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는 연유와 CPI 관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지난주에 등락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CPI 둔화는 기대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것이 나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이 그렇게 크게 환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FOMC 회의록에서 경기 침체 우려 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하지만 예. 아무리 그런 게 나와도 일단 시장에서 만약에 좋은 쪽만 바라보면 막 좋은 쪽만 가고 나쁜 쪽 바라보면 나쁜 쪽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시장의 흐름을 오늘 차트는 안 가져왔는데 예. 3월에 3주 연속 굉장히 크게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네. 2주간 지금 조정 하락을 보이는데 거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십자형 아시죠? 십자형. 네. 그러니까 위아래 등락폭도 크지 않고요. 작은 십자형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주봉을 보시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시장이 여기서는 더 방향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밑으로 빠졌을 때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을 주고 또는 악재가 있었을 때 악재 해소가 나타나면서 시장이 올라오는 힘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S&P 500 기준으로도 4,100포인트 오고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지난번에도 4,200포인트 못 돌파하고 다시 꺾이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또 4,000포인트 아래 내려와서 3,900포인트 이 근처 가면은 또 4,000포인트 올라서고 이게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지금. 나라도 박스닥이라고 한번 경험해봐야 돼. 경험할 수가 있어. 예. 박스닥 알아요? 박스닥? 박스피. 우리 지금 미국도 사실은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게 왜 그런가? 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 경기와 기업 실적 우려가 주가 상승의 상단을 현재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빠지면 올라오긴 하지만 여기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3주 동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대했던 CPI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여기서 멈칫멈칫하는 네. 그리고 악재에 반응하는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시장의 내부적인 수급 상황이나 시장 흐름을 보면 그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코스피는 2,500포인트 이제 돌파해서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이제 필요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걸 지지하려면 도와줘야 되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환율.
환율이 도와줘야 되는데 환율이 좀 위에 있어요. 좀 안 환율이 좋죠. 심상치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달러가 약세인데 예. 원화만 어제 달러도 떨어졌거든요. 떨어졌거든요. 근데 원화가 지금 1,323원. 어제 안 역전 내려오네요. 환율에 있었습니다. 안 내려와요 이게. 이번에 금리 동결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IMF에서 우리나라 이제 성장률도 낮추는 그러니까 거나 아니, 이게 좀 걱정스러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좀 이따 김한진 박사님이 이제 말씀해 주실 내용인 것 같아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그래서 환율이 지금 위에 있다는 부분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매수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기전자를 좀 사줬거든요. 근데 환율이 여기 있는 계속 위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주느냐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번 주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사지 않고 팔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지 않는 상황이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어떻든 간에 이제 돌파 시도를 좀 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감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힘을 좀 내줘야지만 이 지수가 힘을 받을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허. 일단 여기서 지지할 수 있을지 요 예. 세 가지를 보면서 코스피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코스피 안에서도 순환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코스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2차전지, 뭐 로봇, AI 이런 얘기들을 시황에서는 직접 투자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 내에서도 뭐 이런 흐름이 있고요. 특히나 요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자동차 부품은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많아요. 그쵸. 중소형주가 코스피가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쪽이 좀 올라와줬기 때문에 그런 쪽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면 시장이 그래도 좀 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주도주가 조정을 보이면 또 다른 어제가 또 극명하잖아요. 예, 바이오가 그렇죠. 올라가고 예, 또 예. 자동차 부품 같은 것들 정말 장기 소외주인데 예, 예. 그런 것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예. 그래도 조금 네. 그 시장을 떠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매도를 하면서도. 그건 이제 시장의 심리입니다. 시장을 떠나고 안 떠나고의 문제는 시장이 여기서 밑으로 갈 거라는 딱 심리가 작용을 하면은 네. 매수하지 않죠.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근데 아직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지 않고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시장이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차전지 코스닥은 2차전지 수급을 이제 추가적으로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와 바이오 순환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부품은 코스피에 많아요. 네. 그래서 코스닥은 지금 코스닥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반도체하고 바이오가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 이쪽이 순환매가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또 반도체가 좀 쉬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 순환매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경계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거 제외하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코스닥은 4개월 연속 상승한 부분이나 그리고 미국의 상승이 제한적이다라는 부분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의 주도주의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좀 분명히 맞거든요. 예. 그래서 4월 첫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 2, 3월 동안 아주 강하게 달려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5월을 준비하면서 4월 중에는 섹터나 종목 순환매를 추정하면서 수익률 추구를 하되 4월 흐름 이제 지나가면서 점차로 현금 비중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거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박 회장님 준비하신 주요 이슈 가기에 잠깐 앞서서 네. 지금 일본 정부에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피 지시가 내려졌다고 하네요. 홋카이도 주변 낙하 예정이에요? 뭐 근데 이게 바다 쪽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건물이나 지하로 대피하라는 그러니까 경보가 발령이 됐대요. 그래서 이 뉴스도 좀 혹시 뭐 환율이라든지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살짝 조용하다 했어. 어? 예. 살짝. 일단 환율에 영향을 줄 것 같죠. 예.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렌 버핏 어제 김프로님이 일본 상사주 샀다 말씀 주셨잖아요. 상사주 더 샀다는 예, 얘기죠? 그 얘기 저는 이제 그 얘기 말고 거기에 이제 기사 중에 요게 있었는데 TSMC 주식을 매도했잖아요. 그 매도한 이유가 TSMC는 잘 관리되는 회사이다. 그러나 양안 갈등 등 지정학적 요인이 대량 매각의 결정적 고려 사항이 있다. 그거 사자마자 팔아버리고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장기 거래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좀 단타 예. 좀 하시네요. 2022년 3분기에 사서 4분기에 그냥 판 거예요. 갖고 있는 거에 한 86% 이상을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지금 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었을 때 한번 팍 빠졌다가 결국은 그냥 곧바로 회복을 했잖아요. 예. 이건 다릅니다. 이게 조금 이제 만약에 불거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시장에는 그 훨씬 큰 악재예요. 양안 문제. 예, 양안 예. 문제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네. 워런 버핏이 뭐 다 알려진 얘기지만 세 가지 경우에 매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목표 달성, 예. 네? 자 판단 미스, 세 번째 더 좋은 대안. 근데 이건 판단 미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왜냐하면 이제 그 말씀 주신 거는 저도 기사를 봤는데 밑에서 샀던데? 아이 먹긴 먹었는데 그 정도 먹으려고 사실 안 되니까. 그 낙폭이 예. 애플 대량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예. 애플보다 TSMC가 더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애플을 샀다가 네. TSMC가 올라오고 애플이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같았대요. 그래서 요 팔 때 애플은 또 더 많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버핏이 스윙 매매를 했다.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뭐 주시장에서 항상 뭐 걱정스러운 얘기들은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예. 그래서 또 TSMC의 주가를 보면서 우리 삼성전자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AI 프로젝트를 강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인공지능 연구 일시 중지해야 된다는 의견 거기에 다 도장 찍어갖고 서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앞서서 했는데 실제로는 최근에 GPU 1만 개를 구입하고 딥마인드 연구자들을 영입하면서 실제로는 트위터의 AI 프로젝트를 강화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의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 6개월 기다려달라 그러더니 자기를 기다려달라는 얘기였나 보네요. 네, 반도체 관련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우리 감산 발표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난 1월부터 3월까지의 반도체 수입을 봤더니 90%가 급감했다는 거예요. 와. 포토레지스트나 불화수소 이런 포토레지스트는 93% 감소했고 그 레저에 들어가는 가스 원료인 네온은 66% 감소했다는 얘기 이미 감산을 하고 있었지 않냐. 예, 사실 이제 그렇게들 이제 내용들이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2분기의 저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이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 후에 감산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계 증권사에서 계속 올리고 있네. 뭐 골드만삭스나 HSBC, 미주 이런 데서 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고 감산 효과로 인해서 재고 하락할 것이고 2분기에 실적 바닥 후에 회복 전망이다라는 보고서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 용인 지역에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 구축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잖아요. 예. 이 뉴스는 삼성전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부장 기업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쵸. 이 뉴스는 반도체 소부장 후반 기업과 상생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 뉴스는 이거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예. 삼성전자의 그 퀀텀다 TV 또는 이제 삼성전자의 대형 TV에 LG 디스플레이에 OLED를 장착한다, 패널을 장착한다. 이거 서로 논의한다라고 하다가 없었던 걸로 그냥 그쵸. 쑥 들어갔었어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논의를 하고 초도 물량을 들어가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런가가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전히 대형 TV의 패널은 삼성 TV의 LCD 패널 비중이 97%래요. 작년에. 2022년에 97%가 아직까지 LC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LCD는 중국이 완전히 장악했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패널 업체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LCD를 장악하면서 삼성전자의 비우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뻗땡긴다는 거죠. 예, 비우호적인 뭐 왜 안 상황을 준다는 거예요? 뭐 가격 내고나 아니면 물량이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삼성은 중국 업체를 견제하는 차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재무 상황이 좀 나빠졌잖아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그때보다도 지금 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 OLED가 LCD보다 많이 비싸요? 그때 다르긴 한데. 아니 TV. TV요? TV는 TV 많이 가격은 비싸죠. 비슷해요. 비싸. 패널 가격이 나는 예. 지난달에 85인치 하나 오랜만에 샀는데 그거 뭐예요? LCD OLED. 어디 거 사셨어요? 삼성. 그 LCD. LCD요. LCD요? 예, 근데 그 이름을 QLED라고 부르죠. 예. 퀀텀 닷. LCD를 산 거예요? 예. 그냥 QLED라고 하시죠. 삼성에서 QLED래잖아요. 제품인데 아니, LED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아닐 거예요. LED는 이제 같은 거고 LCD랑. 네.
되게 속상하신가 봅니다. 제가 이 뉴스를 가져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렇게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가 물론 기업과 기업 간 경쟁 업체이긴 한데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뭐 자기 중국에 다 거의 대부분 뺏긴 거잖아요. 그쵸. LG 쪽은. 이렇게 좀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전장 사업을 가속한다는 뉴스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은 상황인데요. 전장 사업부의 M&A 전문가 영입을 또다시 한다고 하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EP를 선점한다. 기존의 투자들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보면은 저기 중간에 뭐 충전 회사도 있고 로봇 회사도 조향에서 있고 있고 다 있습니다. 자동차 플랫폼 회사도 있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근데 참고로 여기 먼 건 안 가져왔는데요. 어제 LG가 급등했었습니다. 지주사 LG. 그 뉴스 할까 말까 LG 그룹의 고민했었는데. LG 그룹의 뭐 지분 경쟁 얘기를 하면서 PE 사모펀드가 뭐 샀다라고 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게 패션 유행이라는 게 뭐 지분 경쟁이 일어나니까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은데 좀 결이 달라요. 여태까지 있었던 그거랑 적대적 M&A 이런 거랑 좀 다르니까요. 좀 이제 그것도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사업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주가가 움직인 아니 겁니다. 거기도 2차 전지 관련주 아니에요?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LG 화학도 갖고 있고 뭐 저 LG 저 에너지 솔루션도 갖고 그래서 영국계 펀드가 배터리 주식 살라고 LG를 샀다가 7%나 샀던데. 네, 마지막 뉴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전수 검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3D CT, 엑스레이가 아닌 CT 기술을 도입한 배터리 공장 인라인 구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것들은 이거는 앞으로도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기술은요 반도체 기술 기업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반도체 장비가 이렇게 나오면은 반도체가 나오면은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들 가지고 있는 기술 잘 만들었나 못 만들었나. 이거를 3D 기술을 보는 거 내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2차 전지도 내부까지 보는 거예요. 다 이게 잘 되어 있나 배열이나 이런 거 다 보냐. 근데 심지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도 본다고 해요. 자동차도 완성품 만들어 놓고 내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기술들은 사실은 반도체에 요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로봇이나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의 기술을 자기 기술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직접 투자에서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시장 상황부터 주요 이슈까지 함께 정리해. 근데 지금 맞습니다. 박 부장님, 박 이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아까 그거 있잖아요. TSMC 판 거. 예. 그거는 좀 생각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 두 가지가 겹쳤을 수가 있거든. 예? 그죠? TSMC에 대해서 안 좋게 왜냐면 이분은 그 매크로보다는 바텀업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쵸. TSMC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여기에 만약 이분이 양안 관계 이런 걸 걱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건 좀 파장이 있지. 근데 그 공교롭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명록 교수 그 강연 때 러우 전쟁이 끝나는 게 호재가 아닙니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중국이 훨씬 더 자유롭게 왜냐하면 러시아가 뒤에 있으니까. 예. 그 자꾸 난 여운이 나온다. 그래서 3프로 글로벌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아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딱 3% 그냥 3%에 들어가서 거기 보면 채널이 있어요. 채널 쭉 저희 관계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 3명의 커리커처가 있는 그 영어로 된 거. 김부님 우리 채널 홍보는 우리 박 기사님 보내드리고 하시죠. 30분 쳐야 돼.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저는 이제 코멘트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이제 이면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들으시면서 사실은 다 픽을 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의견이 다양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